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만 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르노그룹 아시아 태평양 차량시험센터가 지난 2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만 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관련 예상 사정을 고려해 2019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급식 현장의 혼선 등을 고려해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 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키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16억 원으로 대구시가 166억 원, 대구시 교육청이 208억 원, 구군이 42억 원을 분담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고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없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르노그룹 아시아 태평양 차량시험센터가 지난 2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내 구축된 르노그룹 차량시험센터는 르노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초로 투자한 시험센터입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할 신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기차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분야 첨단 기술의 개발과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르노그룹은 본격적인 시험센터 운영에 앞서 염수로와 먼지로, 내구 시험로 등 20개의 시험로에 대해 30여 가지의 글로벌 시험 기준 만족 여부를 6개월간 사전 검측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번 시험센터 개소를 계기로 차량 생산과 연구개발 등 차량 제작의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함에 따라 그룹 내 위상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르노 삼성 자동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구 시험장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 등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독거어르신과 자원봉사자 결연 사업인 독거노인 마음잇기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지난 26일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나누는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노인 돌봄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상황을 평가하는 영상물 상영과 유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2018년 결연 자원봉사자 결연증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교류를 위한 뜻깊은 퍼포먼스도 마련됐습니다. 마음잇기 사업은 순수한 개인 자원봉사를 넘어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 제1회 아태 안티에이징 코스가 23일부터 사흘간 엑스포 및 관련 지역 병원에서 17개국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안티에이징 의료혁신을 주제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모발 이식, 치과의 4개 전공별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18개 기업이 참가하는 의료제품 전시는 32개 부스로 구성돼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을 조성했고 특별 세션은 의료 로봇 및 AI 등 안티에이징 산업과 지역의 ICT 기술이 융합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병원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병원장, 병원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대구와 한국의 병원 서비스 및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의 김혜인입니다. 대구시 칠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 공간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숨겨진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구 시인보호구역입니다. 문화예술 공동체이자 전시공간, 그리고 서점까지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시인보호구역은 2012년 가을 문인 생활을 이어가던 정훈교 시인과 지역 시민들이 만든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문화예술을 지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인보호구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정훈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칠성동의 이 한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어떤 곳인가 싶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먼저 시인보호구역을 어떻게 처음에 운영하시게 된 건가요? 네, 2012년 김광석 거리에서 시작했고요. 그때 제 또래의 이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멸종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학,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미술, 음악, 다양한 장르까지 이제 문화예술 보호구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가요? 네, 저희가 촉촉한 특강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 또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들을 모셔서 순수예술 그리고 대중예술을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한 25명 내외로 해서 강연 형식보다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소리 내어 읽는 낭독회라고 해서 시를 읽는 모임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시집이 아니라 시인이 추천하는 좋은 시집을 선정해서 낭독하는 그런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기존에 우리 지역에 좋은 공간들이 많거든요. 좋은 공간도 있고 단체도 많은데 근데 보면 보통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게 지원 사업을 하거나 공모를 많이 해요. 그것도 좋긴 한데 기존에 있던 이제 단체나 공간들 중에서는 지역의 명소이기도 하지만 전국의 명소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후원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또 시민분들은 내 주변에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근처에는 어떤 문화예술 공간들이 있나 좀 눈여겨봐서 애정을 좀 가지고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보시면은 더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 보호구역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벽면과 중앙에 배치된 서가입니다. 시집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독립 출판물도 접할 수 있는데요. 시인 보호구역에는 책방 외에도 갤러리와 아담한 무대, 작업 공간, 그리고 음료를 파는 카페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시인 보호구역을 왜 이제 찾아오시는지,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은 범어도서관에서 정훈교 선생님하고 디카시라고 짧은 시를 가지고 본인이 찍은 사진에 이제 그렇게 글을 이제 쓰고 있는 디카시 학생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안건도 하고 그리고 종강식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시인보호구역이 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구가 사실상 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전국에서도 유명하신 시인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열려 있어서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반 이렇게 나눠서 책 읽는 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전시와 공연,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과 함께 힐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글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대구 지역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창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마당의 김혜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2월 20일 호텔 라운제나에서 열리는 제15회 시민원탁회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의 날 변경에 관한 사항, 대구 시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주관과 시민의 날 통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등을 논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대구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대구 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